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뭔가 도전을 하고 싶은데 이거 망할까봐 무서운 거야. 두려워서 결국은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할게요. 무지가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생각할 때 약간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했는데 내가 망하면 나는 막 노숙자가 되고 막 모두가 나를 비웃고 무시하고 나는 막 그 폐인이 되고 막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막 이런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한 2년만 지나면 2년 전에 이 행복감과 비슷한 행복감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나름의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물론 당장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방법을 찾아내서 다시 또 내 그 삶에 적응을 하고 살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겪어보지 않은 채로 상상만 하면 막연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좀 다양하게 짜보세요. 최고의 시나리오부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플랜 A부터 Z까지. 그래서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두면 불안할 게 없죠. 예를 들어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3년 공부했어. 올해로 4년 차야. 근데 이걸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해. 너무 무서워. 근데 그 막막함 때문에 또 공부를 못해. 집중이 안 돼.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결과가 두 가지잖아요. 붙는다, 떨어진다. 붙었으면 뭐 땡큐지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상황에 대해서도 계획을 짜는 거죠. 만약에 나는 떨어지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대안을 만들어두면 마음 편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우선은 실패에 대한 정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제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했어. 근데 그 목표대로 정확히 딱 결과가 나와야 그게 성공이고 나머지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업을 했어요. 1년 내로 목표 매출 1억 이렇게 했어. 근데 현실은 내가 마이너스 5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실패했다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실패했을까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년 정도 어떤 재정적인 마이너스 상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산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어떤 프로세스를 알게 되고 나름의 시스템을 만들고 인맥을 만들고 막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름의 내공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그런데 단순히 결과가 지금 당장 목표와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는 몇 년 처음에 적자에다가 몇 년 후부터 흑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개인들이 하는 경우는 그런 마이너스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실패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이 내공이 한 지금 원래 80이었다면 한 90까지 올라갔어. 근데 아직은 100이 아니기 때문에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도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분명히 오는데 지금 당장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라고 규정해버리는 거죠. 설령 그냥 실패로 끝났다고 쳐도 분명히 얻은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다음 도전을 했을 때 훨씬 더 쉽게 성공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실패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도전한 거죠. 도전의 결과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성공하거나 성장하거나. 이번에는 성공을 못했지만 성장을 했어. 그리고 계속 이 성장을 거듭하다 보면 성공에 도달하는 시점이 분명히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도전을 할 때 꼭 올인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퇴사하고 내가 막 전 재산을 쏟아붓고 막 엄청난 대출을 끼고 막 창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회사 다니면서 조금씩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작게 도전을 하면서
이 가능성을 체크해 보는 거죠. 이거 될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들 때 본격적으로 그 도전을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던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이제 회사원인데 둘 다 카페를 차리고 싶었어. 근데 이제 이 부부가 되게 현명했던 게 회사를 그만두고 큰 돈을 자본을 들여서 카페를 차리기보다는 동네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 사장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카페를 안 열어. 그걸 보고 우리가 일요일만 이 카페를 운영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 수익을 이렇게 쉐어하겠다 해서 카페 사장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일요일마다 자기들만의 메뉴를 가지고 카페를 운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1년 해보니까 이게 우리 길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카페에 대한 미련을 접고 오히려 회사 생활에 집중할 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그런 큰 리스크를 안고 달려드는 거야. 예를 들면은 요식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엄청난 돈을 막 투자를 해서 요식업을 뛰어들었다가 망하고, 근데 그 전에 다른 요식업 업소에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6개월을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도전을 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모든 걸 걸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간을 보면서 사부작 하면서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히 실패를 해도 타격이 덜하겠죠.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